엠킴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분은 조평세 박사님이라고 해서 영미식 보수주의를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엠킴TV는 어떻게 평소에 알게 되셨는지? 엠킴TV 한 글쎄요 1년 전 됐나? 트럼프 네.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많이 시끄러울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현장의 소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를 듣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예. 저도 이제 조평세 박사님을 좀 아이러니하지만 네. 빅테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미 친구죠? 네, 페이스북 이미 친구고. 친구죠. 예. 이제 팔로우하면서 요즘은 또 그런 좋은 세상이네요.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은 그 페이스북이 제 근처에 있다고 알려준 적도 있어요. 진짜요? 제가 DC에 다른 취재 때문에 백악관 바로 앞에 있었는데 미나킴이 근처에 있다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니까는 그때 큐바 관련해서 나름대로 뭐 찍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빠서 인사는 못 드리고 그냥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예. 거기서도 여기서도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또 같은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 이름은 조평세고요. 조평세 박사라고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박사는 북한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수주의 박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전공이 보수주의 같아요. 북한보다는 보수주의 공부에 더 관심이 많고 또 한국에 더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수주의 책들도 번역하고 있고 또 소개를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경을 그때 잠시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저 한국을 떠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와우.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떠났는데 어디 갔냐면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약간 인도 필이 나시는. 인도 느낌도 나고 약간 영어 발음에 인도 발음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인도 발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5년을 살았어요. 와우. 중학교 시절을 이제 거기서 보낸 거죠. 5년 동안 이제 거기 마더 테레사 아시죠? 네.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때 살아 계셨어요. 95년도인데 95년도에 가서 마더 테레사가 97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죽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보살펴주는 거기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야.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 갔다가 방학이 끝나고 안 돌아오고 5년을 거기서 계속 지낸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시다. 예, 부모님도 이제 한국에 다 계셨는데 와. 저만 이제 인도에 계시는 네. 한국인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하숙하면서 5년을 지내게 좀 됐습니다. 봉사를 하시다가 봉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 6학년 때. 오.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학교도 다니고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국제학교 다니셨나요? 그쵸. 현지 예. 학교 말고? 현지 학교예요. 현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국제학교가 됐어요. 예, 국제학교가 됐어요. 그렇구나. 예.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거기 인도는 현지 학교더라도 네. 전부 다 영어를 씁니다. 인도 현지어가 영어. 인도 영어지만 헬로. 알로 이런 거. 어쨌든 인도 언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다 공용어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기 유학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네. 이제 와서 보면은 뭐 조기 유학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초조기 유학이신 거죠? 예.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인도랑 영국이랑 학자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으로 바로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IB 이런 거 보시고 가신 거예요? 영국에서는 A-level, A-level. 예, O-level, A-level이라고 나눠지는데 네. IB도 봤어요. IB도 보고 A-level, O-level 보고 이제 대학 들어간 거죠. 그러셨구나. 예, 대학도 그래서 영국에서 나왔고요. 어디 나오신지 혹시 여쭤봐도 런던의 킹스 컬리지라고요. 킹스 컬리지라고 한국에서 잘 왕들이 모- 다니던 데가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유명하죠. 전쟁학으로 유명해요. 명문 전쟁학. 학교죠. 예. 전쟁? 전쟁학.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제 외교, 그럼 전쟁을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배우고 전쟁 이후로도 배웁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교죠. 외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략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배우고 전쟁사, 역사 이런 것도 이야. 배우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과인데 네. 원래는 이제 국제 안보라든가 뭐 국제 정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전공 이름이 그럼 뭐가 돼요? War Studies 말 그대로. War Studies. War Studies, 와우. yes. 역사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역사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네. 과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그래서 종교학을 하다가 전쟁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전쟁학으로 전과하고 석사도 전쟁학으로 했습니다. 진짜요? 예.
와, 신기하다. 예. 그러면 어디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올라갈 때 War Studies, 그죠. BA, 뭐 BA 뭐 그렇게 올라가나요? 그렇죠. 월 전쟁학, MA 이렇게 나오죠. 대박 사건. 그런 사람 처음 봐요, 저는. 예, 과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아,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진짜 학교 멋있다. 그 전쟁학 자체로도 이제 그 학교가 유명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진짜 그런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성경에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전쟁의 전략들 그쵸, 그런 그쵸. 것들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성경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를 찾지는 않습니다. 아,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전쟁의 명분이라든가 왜, 네. 왜 싸우느냐 네. 했을 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문명의 충돌 이런 것들은 네. 인간사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진리를 전체적인. 사실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죠. 네.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세우시고 네.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또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네. 최근 지금까지도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그렇구나. 그럼 영국에 가셨다가는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영국에서 이제 전쟁학을 하면서 제가 네. 세부 전공으로는 분쟁 안보 개발학이라는 걸 했어요. 안보 개발학.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사실은 특이한 전공이에요. 사실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아. 북한이 이제 열렸을 때 네. 북한에 들어가서 개발할 일들 또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원래 그 선교사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갈 때 선교 활동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분쟁 안보 개발학을 했는데 북한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열릴 때까지 분쟁 지역에서 네.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특히 네. 이제 콩고 또 네. 케냐랑 소말리아 네. 국경지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국제 구호 개발 단체에 속해서 네.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한국의 대통령께서 누구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네. 통일은 대박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죠.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대한민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북한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학 박사과정. 그래서 한국에서 그럼 학교를 또 다니신 거고? 네 초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예, 한국의 대학 생활을 했죠. 한국어로도 처음 공부를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이후로는 한국어를 잘하세요? 영어를 더 잘하세요? 한국어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네. 오.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는 영어가 편한데 그쵸. 예,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이제 동지, 저도 그죠. 한자 진짜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네. 한국말이 그래도 편해요. 한국말이 편하시고. 군대도 한국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도 예. 가셨어요? 예. 이야. 그래서 혹시 뭐 카투사 이런 거 가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 병사로 저 DMZ에서 근무하다가 와. 파병을 갔다 왔어요. 어디로? 그 레바논 동명부대 예. 레바논의 이진으로 야. 가서 그럼 거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가 8개월이었죠. 아. 8개월. 예.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셨네요. 네네네.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삶이 자체가 보면 약간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신 그런 자취들이 있어요. 네. 항상 그렇죠.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그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아. 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박사님을 미쳤었지? 인스파이어 하는지. 제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탈북자들의 수기였어요. 탈북자 특히 강철환 씨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강철환 씨의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quariums of 평양이라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네. 영어로 먼저 나왔어요. 불어랑 영어로. 그게 이제 출간이 2003년인가 됐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걸 읽고 깜짝 놀랐죠. 아니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개도국에서 선교나 뭐 구호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쟁 지역.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나라가 그치. 분쟁 지역이고 내 나라가 너무나 필요한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맞죠. 그거를 사실은 부끄럽게도 처음 알고 대학 시절 때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 책을 읽었던 게 아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 가서 일할 때도 아마 외국에 나가보시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아, 그죠? 그쵸. 당연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구호 개발 활동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마을운동 전신 가르쳐주면은 들어오는 반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떡하냐고. 북한에 대해서 너는 뭘 하고 있냐고. 그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한테는 계속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속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또 있으셨구나.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외국에서 저도 오래 살았지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고 그죠. 그럴 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박사님을 만나서 배워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학도 공부하시고 전쟁 안보 이런 쪽에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보수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네.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로서 또 헌신도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상 보수주의라는 말은 안 붙였지만 네. 보수주의적인 어떤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치 철학을 배우면서 전쟁학 공부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보수주의라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를 내면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적인 생각들을 키워나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전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가지 좌익들의 공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갔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네. 보수주의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합쳐지네요 또.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예,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를 보면서 한국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또 박사님이 생각하는 다른 점과 또 우리나라의 보수주의가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예. 네,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큰 질문인데 일단은 차이점은 너무나 크죠. 거의 하늘과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보수라 하면은 네. 인식은 이래요.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보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small c로 시작하는 conservatism이라고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을 하는데 이거 보통 정치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얘기를 할 때는 대문자 C conservatism이죠. 네. 그것은 유럽도 고유명사 아니고 같이. 그렇죠. 네. 고유명사로서의 네. 보수주의는 영미식 그러니까 버크, 프랑스 혁명 당시에 영국의 버크가 네. 설파했던 보수주의 그리고 네. 나중에 미국에서 미국 건국으로 발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러셀 커크 같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네. 그 정립된 보수주의를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랑 그러면 접점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나라의 보수주의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 하면 유교, 불교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네.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영미식 보수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맞아요. 그것을 여기에 정착을 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올해가 조미 수교 140주년이잖아요. 슈펠트 조약 140주년인데 그때 이후로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말은 보수주의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그 보수주의적인 그 가치, 네. 서구 문명, 특히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국의 선교사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토양이 잡혔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캐피탈 C 보수주의의 토양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역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그 보수주의 정신을 네. 뿌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들춰내고 젊은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대선 앞두고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고. 네네네. 일단은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블로그가 있잖아요. 예. 저 들어가 봤는데 되게 세련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이름이 사미스닷 코리아라고 되어 사미스닷 있는데 코리아. 사미스닷인가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민스타트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말로 쌈 하면 self 자가 그리고 성출사? 쌈 자기 자기고 자기. isdat는 출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가 출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하 출판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셀프 퍼블리싱 그렇죠. 이런 셀프 퍼블리싱인데 느낌. 그 말의 유래는 뭐냐면은 구소련, 소련 치하에서 네. 반체제 인사들이 네. 솔제니친 여러분 아시죠? 또 네. 파스테르나크 이런 네. 사람들이 반체제 문학을 써서 수용소군도라든가 뭐 네. 하벨이 쓴 것도 있고 지하 문서 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출판해서 비밀리에 지하에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개인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회주의 치하에서 자유가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한 거거든요. 와. 그래서 사실은 소련을 무너뜨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레이건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네. 사실은 그 사미즈다트가 개인들을 미리 깨워놓고 토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소련이 붕괴하고 그렇죠.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미즈다트 코리아를 만들면서 네.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네. 좌익들의 여러 가지 활약을 통해서 이미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이미 네. 사회주의화 됐다라고 이제 맞습니다. 감안을 하고 네. 이 사회주의 치하에서 뭐 비밀리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한 비밀리에하는 그 지하 출판의 정신으로 네. 글을 쓰고 문학을 퍼뜨려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좌익들의 방법은 구호잖아요. 한마디면 선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우익 혹은 보수주의자들은 구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필요해요. 문학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랜 싸움이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글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러셨구나.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에 깊숙이 들어가기에 귀찮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보수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힘든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번역하고 계신 책도 있고 이미 번역하신 책도 있는데 되게 인트레스팅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번역한 책은 2년 됐는데 레이건 11, 레이건 11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을 번역하셨네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렸던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북한을 네. 무너뜨릴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11가지 보수주의 원칙이라는 네. 원래 제목입니다. 그것을 이제 레이건 11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했는데 네.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아요. 꼭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당히 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사회주의를 흠모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회주의자가 당연히 아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없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조그만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좌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서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책은 이미 출판이 됐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번역을 막 해서 네. 원고를 넘긴 책은 우리가 네. 누리고 있는 네. 서구 문명 자유주의 질서의 네. 보수주의적 기초라는 책입니다. 보수주의적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누리는 아. 자유주의자들이 리버테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데 네. 그 뿌리에는 사실은 보수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다. 여기서 보수주의라 하면은 영미식 보수주의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네. 그런 보수주의를 말합니다.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파에는 약간은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없어지면서 이제 낙태가 공공연하게 허용이 되는 그런 네. 나라가 됐는데 3년 전에 그래서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낙태 반대 운동일 수도 있고 생명주의 운동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네. 낙태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낙태 반대 어떤 변증서 네. 이런 책을 하나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보들을 퍼뜨려줄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보수주의 컨퍼런스만 가도 그런 그렇죠. 인플루언서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네. 화려하게 네. 매력 있게 어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박사님이 또 그 시작점이 되셔서 네. 같이 함께 우리 젊은 세대들을 깨우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매력 있게 다가올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엠킴 TV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매력 있게 다가와서 와. 들여다보면은 제 글들을 볼 수가 있고 이야. 제가 번역한 글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깨어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만 있었다면은 네. 이게 확장성도 없고 네. 젊은이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을 텐데 네. 엠킴 TV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저만 있었다면 깊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를 아닙니다. 담당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자주 뵐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또 뵙고 네네네. 인터뷰 또 하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 아니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네 중요한 메시지 네. 이런 거 하나만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난 5년, 4,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자유의 침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여러 가지 자유의 침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되게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개인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왜 수호해야 하는지 이런 보수주의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더 활발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 질서를 지키는데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엔킴TV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맞죠. 또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들,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같이 우리 협력해서 많은 일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고 우리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2030 세대, 40 세대, 40이시죠? 아니에요. 아직 아니요, 30이야. 죄송합니다. 2030, 40 아니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 자유가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킴TV 시그니처 인사가 있어요. 그래요?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또 앞으로 조평세 박사님의 앞날과 또 우리 모두의 앞날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